자,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뒤쪽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해서. 그래서 취소 처분 자체를 교부시도지사가 했던 것이고, 자격증 반납도 교부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까지 맞아요. 뒤에 1년 1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컨닝했다고 나중에 걸렸다고 교도소를 보낸다. 좀 애매하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7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서 5일 내 보고가 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번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교부한 시도지사에서 틀렸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 뽑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거의 유용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부다다, 정정정, 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뭐 7개인가요? 이걸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시험 문제 답은 항상 뭘 가지고 답을 뽑아? 정정정.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사고를 치게 되면 다 자격 취소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7년 동안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답이 되는 쟁점은 취소 사유에서는 그저 뭐라고요?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소 처분 관련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절차는 누가 이행을 한다.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교부시도지사한테 보내주면 교부시도지사가 마지막 사인하는 거 이게 취소 처분 될 테고요. 자 국토부 장관에게 5일내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되고 자격증 반납 7일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격 취소 사유. 온 김에 이제 자격 정지 사유라고 해서 자 3인 확 써서 6이 거자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죠. 그래서 3개월짜리 인장 등록이 있었고요.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성실 정확하지 않은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 2개 있었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게 이제 3개월짜리. 물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대부분이 6개월짜리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2개 이상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작년 문제에서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 내부를 작성하는 거. 이건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다. 해서 하다 복사했다 이거지. 복사해서 복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 2개 이상 작성했을 때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매무, 조, 직상, 증투, 시단 있었죠? 바로 법 3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매무, 조, 직상, 증투, 시단. 이게 소공일 때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개공일제, 임의대 등록 취소 사유하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할 것. 해서 처분권자 교부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될 테고요. 다만 이 자격 정지 처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할 것. 보고 통지 조항 없었고요. 반납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내용 볼 것도 없잖아. 자, 전속 중개 계약서 누가 작성합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자, 확인 설명서 교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보존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개공과 소공의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지 이걸 대가리 따서 외우고 이럴 성질의 것 자체 물론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그건 과정이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자 3인 확 써서 6이 거자금 이렇게 이제 할 짬이 없어요. 지금이야 강의할 때니까 그냥 같이 중얼중얼 하면서 앞에서 방금 씨부리는데 이 얘기를 못 알아먹을 일이 없잖아. 그동안 몇 개월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떠드는 새끼가 없어.
자, 답답해서 앞을 딱 보게 되면 뭐밖에 없냐면 정숙 이렇게 써요. 정숙. 닥쳐라 이런 얘기. 셔터 마우스 이래서 가까 앞에 그래서 옆을 볼까 하는데 옆에 가면은 한숨 쉬는 아줌마 아저씨들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제일 개쓰레기 같은 상황은 뭐냐면 연세 겁나 많으신 할아버지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 없었는데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 천식 이런 거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저 양반이 오늘 넘길까?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119를 불러야 되나? 나 진짜 피곤하게. 시험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저 양반이 쓰러졌을 때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시험을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저 양반을 좀 부축을 해서 119 오는 데까지. 시험 보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오래전이라서 그 계란이 왔어요. 이거 화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외진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제가 시험 봤던 학교는 외곽에 저기 독산동 어디 있는 조그마한 중학교였는데 거기서 계란이 왔어요. 이거를 일요일날 일을 하시는 거야. 환장합니다. 정신은 핑핑 도는데 계란 장사가 와서 지금은 없을 거야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시험장 가시게 되면 별 개쓰레기 같은 상황들을 다 접하게 될 텐데 그냥 그때마다 마음의 평화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도 개돼지가 많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화가 덜 나. 그리고 저 양반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쓰러지면 그때 연락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 일단 전체 그림 잡고 보시면은 이게 되게 쉽게 맞춰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정도 내용 볼 거 없어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실 거. 자, 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것은 해서 자, 사회 거의결, 다성량, 자, 뭐 이렇게 했으면 정정정에서 일단은 자, 법인 해선 있었고요. 정정정, 자, 뒤만 보는 거, 대충 보는 거라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근면 성실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다. 이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 어렵다. 지금 이제 4번 어렵게 되게 될 테고요. 4번 어려운 주제. 결격사유자죠. 결격사유자는 없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나요? 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몰라요. 그냥. 대충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못 외우고요. 자, 이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로 오늘 또 계속해서 기억하실 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세 번째 업무정지. 그건 계속 기억하셔야 돼. 절대적 등록 취소 나오면 최근 한 5년 사이 문제 반 정도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요게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그거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게 뭐가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교부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 자, 요거 이제 틀렸죠? 해서 교부시 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2번 질문. 인장, 등록하지 않는 인적을 사용했을 때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3개월짜리 도장 얘기는 모두 다 3개월짜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개공과 소공의 공통적인 개공에 있어서 업무 정지, 소공에 있어서 자격 정지 사유 묶어서 가자고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자, 요거 오른편 되나요? 해서 2번이 옳고 3번 자격 정지 기간 최대 6개월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를 얘기 개설 등록 취소 사회 거의결 그 얘기인데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처분 자 제적 기간 얼마 3년이라고 해서 하도 2년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저는 겁나 헷갈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거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리지 않고 3년의 업무정지 제척기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제척기간의 개념이 되게 될 텐데, 그래서 실력이 겁나 많이 늡니다. 제척기간 이런 것도 어디서 나와? 자,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제척기간이 어디서 나왔더라? 매매 일방 이야기에 있어서 자, 그 제척기간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야. 10년 지나면은 등기 넘겨받아도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제척기간 중요하지 해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취납시제라고 해서 부가처분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있거나 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제척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이제 과세처분 할 수 없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제척기간 다시 기억하십시다. 원칙은 5년. 과세 표준 신고세 줄하지 않게 되면 7년. 그 다음에 허위로 다운계약서 자, 양도소득서 소득세 다운시키려고 다운계약서 요거는 10년짜리 제척기간에서 하여튼 제척기간 얘기 업무정지 사유는 3년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개사법도 제척기간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법도 그랬었고 지방세법에서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제척기간 자 예약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었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행정재수분 효과의 승계 조금 바꿔봤는데 귀찮아서 하다가 숫자만 좀 바꾸고 있어요. 자, 이거 외우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 여러분 요약집 133페이지 가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승계된다라고 해서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자, 승계된다라는 표현. 과태료 처분, 업무정 처분했다.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얻어다 승계되게 된다. 외울게 앞쪽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승계된다. 뜻 뭐라고요?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업무 정지처분을 때리고 과태료 부가처분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쉬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년 안에 사고 치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 그때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문제로 가게 된다. 아까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면 6등 과공이라고 해서 6월에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다시 과태료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다시 과태료든 뭐 업무정지든 앞에 두 번 때려 맞고 세 번째 사유가 다시 과태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6월에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초범에 낼 수 있듯이 과태료 처분이나 부가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년간은 처분 일로부터 1년간은 어떻다? 승계된다. 키워드 뭐라고요? 승계된다. 앞을 나중에 봐야 돼. 일단 승계된다.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할 테고 자, 두 번째 이슈 중간에 폐업을 해버린 게 있습니다. 해서 결산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개공이 선수를 쳐서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3년 경과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1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야. 그러면 3년 이내이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1년 이내이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승계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내이면 어떻다? 할 수 있고 초과하면 어떻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할 수 있다 없다는 이내냐 초과냐 이런 문제야.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고려해야 된다 해서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자,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된다. 1번 틀린 표현. 2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1년 이내이고 3년 이내이면 경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업무정처분은 1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15개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3년 걸리는 사안이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요. 업무정지분의 효과는 1년 동안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1년 이내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3년 이내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휴업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요거 1년 초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3년 이내이면 어떻다? 할 수 있다. 3년 초과면 어떻다?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승계된다라고 해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11개월 차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다? 승계된다. 답은 4번, 5번 지문에 고려해야 된다 해서 다시 이거 갈 때 절대로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내이면 할 수 있다. 이 초과하면 할 수 없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한 번에 완벽하게 기하려고 하지 마. 앞으로 남은 게 세월들이야. 해서 이렇게 기본 틀, 자,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할 수 있다. 1년 이내, 3년 이내.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만약에 외울 수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금방 세팅을 한다고. 근데 성질들 더럽게 급해가지고 오늘 끝장을 다 보려고 그래. 아니야. 똑같은 문제를 또 볼 거야. 그래도 그때마다 또 고민해. 또 앞에서 쳐 있기 시작해. 작살나는 거야. 다시 갑시다.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내이면 할 수 있고 초과하면 할 수 없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된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돼. 여기다가 폐업 사유를 막 써버린다고 이놈들이. 왜 폐업 신고를 지금 얘가 갑자기 폐업 신고를 해버렸냐면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야. 뒤를 가서 보셔야 된다. 문장 겁나 길어요. 지금 봐도 이 정도로 길면 시험 볼 때는 숨이 턱턱 막힌다고. 마음은 급하지. 어떻게든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틀려도 합격할 거야. 그거 꼭 맞출 필요 없어. 쉽게 가셔야 돼. 뒤에 가서 보는 패턴. 그래서 답은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1년 1천에 해당하는 데를 고르요. 3년 3천만 외우셨잖아요. 해서 3년 3천사요. 자, 바로 뭐 있었지? 직상, 증투, 시단. 개개,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있어. 자, 지금 직접 거래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만 3년 3천이고, 이중 아닙니다. 이중 등록의 경우는 뭐라고요? 1년 1천. 이중 소속은 뭐라고요? 1년 1천. 그래서 여기서는 1년 1천이 되는 것을 기억, 니은,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3년 3천 할 때 맨날 장난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게 있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자꾸 건드려 준다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해. 요거에 3년 3천이다 보니까 개설 등록이란 표현만 나오면 순간적으로 3년 3천으로 헷갈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개 있잖아요. 그럼 1개밖에 3년 3천이 없게 되는데 수험생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게 다음 중 몇 개인가? 그러면 이제 1개는 절대 안 찍으려고 그래. 최소한 2개쯤은 되겠지. 아니에요. 실제 개론도 그렇고 출제하는 패턴들을 보면 1개짜리 의외로 많아. 근데 1개를 마킹할 때 그 마음은 지랄 같아. 왠지 2개쯤은 돼야 될 거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1개 이게 1개는 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개밖에 없어. 불안한 마음이 1개를 표시합니다. 근데 그게 맞춘다고 해서 개수 신경 쓰지 마라. 연계도 있을 수가 있어. 해서 이게 이제 해서 답은 3번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끄트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매매계약, 공급계약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해서 지금 보니까 매매계약 나와 있죠. 신고해야 된다. 옳은 표현. 두 번째 제출이 있었죠. 2가지가 있게 됩니다. 단독 제출하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2개가 키워드라고 해서 2번. 자, 이건 뭐 지식을 묻는 건데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등기된 민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3번 질문.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 법에는요 지체 없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표현들이 현혹되지 마. 어떤 분이 막 열받아요 이거 가지고 왜 즉시냐고. 지체 없이인데 해서 지체 없이나 즉시나 그냥 대충 된 거지. 그걸 갖고 지체 없이인데 즉시라고 해서 틀렸다고 또 이제 아주 섬세하게 그걸 걸 전문용어로 모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지금 지가 뭘 안다고 그냥 시험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서명 또는 날인. 좋은데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키워드 제출. 틀렸죠? 자, 그럼 공동 제출 틀렸습니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자, 첫 번째 신고 대상 매매계약 공급계약. 두 번째 이슈. 자, 제출이라고 하는 거 단독 제출하고
부동산 등 소재, 중개사무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어떤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거래 당사자가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서울시 동작구면 동작구에다 다 신고를 한다. 외우셔야 된다고.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게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 있잖아요. 개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중개사무소 소재지면 골 때리잖아. 그래서 부동산 등 소재지. 자, 그래서 복덕방 소재지, 복덕방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 공동제출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출에서 키워드 2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중요치 않고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서의 작성 방법. 다른 것도 빼. 다시 기본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집합 건축물 전용 면적을 적는다. 요거 하나 이슈. 두 번째 이슈. 제일 어려운 거 나와 있지. 건축 실부라고 해서 다시 외워야 된다고.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 그다음에 뭐가 있어? 실부라고 해서 처음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나머지는 다 어떻다? 부가가치세 제외. 그 외 입주권 매매에서 종전토지란이라고 하는데 표시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축실부 총부 이렇게 이제 세트 잡아주는 거하고요. 집합 건축물에서 전용 면적 그 정도. 나머지는 나와도 답이 안 되는 그런 주제야. 외국인에 있어서 목적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국적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입주권 매매라고 되어 있죠. 권리 가격 플러스 뭐가 된다? 추가 부담금이라고.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억번에 하고 있다고 환장한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의미를 새기면 안 돼. 시험은요, 지금 이게 시험하고 실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실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시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건축해서 기억번 틀린 거야. 뒤에 공제고 뭐고 떠나서 일단 틀린 거야. 건축가 나와야 되지, 또는 실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 나쁜 새끼들이 권리 가격에 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나와 있죠? 두 개 문장을 짬뽕을 한 거예요. 건축하고 실부 이렇게 갔었잖아. 이 문장을 구성할 때 출제위원은 권리 가격까지 앞에 깔고 뒤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이걸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답을 외워요. 건축, 실부, 총부 그 정도. 자,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해서 한번 보시면 문제 안 되겠고,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만 종전 토지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된다. 분양권은 분양 금액 끝입니다.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에다 또 이런 얘기 쓴다. 건축, 실부, 총부 이런 거 깔아버린다. 분양권에다가 종전 토지란 틀렸다고. 입주권만 논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적는다 해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답은 4번을 옳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가서 볼까요? 더럽게 되그냥 의심만 해서. 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28, 29, 33년 연속 나왔던 주제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제출 나와 있죠? 제출은 어떻다?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 어떻다? 제출하게 된다. 나와 있죠? 단독 제출 소재, 부동산 등 소재지. 복잡한 소재지가 아니야? 부동산 등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신고수리 가면 다음 페이지 가면 그거 나와 있잖아. 지금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작년 나왔던 문제니까 또 한번 가십시다. 못해서 지금 정정신청 제일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하는 거. 자, 거래할 때 거자고요.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서 하여튼 작년에 더럽게 어렵게 뽑았는데 거개못.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는 자 하나 지원해서 변체 이렇게 돼 있었죠. 변경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변체하면 어떻다? 변경 신고. 이렇게 하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 과태료액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운운하는 게 3천만 원 이하고 감경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7회, 28회 연속 나왔던 주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자, 개공의 인적사항, 요게 이제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실제 거래가 이런 게 있겠고,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서는 거기 다른 거 빼버리고 뭐 있었어요? 집합 건축물에서 전용 면적, 입주권 매매할 때 관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입주권 매매할 때 자, 종전 토지란 거래,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 부담금 제외한 금액이 부담금 제한 금액이구나.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었던 케이스.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표현하면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나. 작년에 이제 조건 기한 얘기를 한번 답을 구성을 했고,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논의할 주제.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이행강제금, 자, 작년 문제 그냥 끌고 들어왔고요. 이 문제 더럽게 어려웠지. 왜? 옳은 것을 고르시오니까 1번 지금 보니까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아니요, 의무 이행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이행 명령 있고 나서 고치지 마. 고쳐봤자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앞에 읊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메모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험장 가서도 메모하지 마시라고 그냥 몸을 맡기라고. 그 수영 비슷한 거야.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뭐 죽지 않으면 뜨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면은 이게 수영이 잘 해. 근데 살아보기 또 몸부림 좀 뒤져 해서 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된가 1학년 된가 그 맥가에다 누가 집어 던져가 뒤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살기를 느껴. 저 새끼를 내가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동네 형들이 했는데 아, 새끼들 독종이야. 물 먹고 나서 개가 품 물고 겨우 기어 나오면은 괜찮냐고 다정한 눈빛으로 얘기하다가 힘 좀 생기면 또 물통에 뭐죠? 내까지 집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번 던지니까 수영을 배워. 우리가 무슨 호랑이 사자냐고 왜 물에다 집어 던지고 지랄이냐고 해서 무식한 놈의 새끼다. 그런 놈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촌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수영할 때 그것처럼 몸부림치면 죽어. 물 다 먹어야 돼. 그냥 이래 먹으라 저래 먹으라 마찬가지야. 시험도 마찬가지야. 1번 뭐가 틀린지 몰라. 2번 지문이요. 자, 토지용 의무 기간 지난 후에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요건 확실히 틀린 것이고요. 3번 지문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 어떻다 징수해야 된다.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지 않고 키워드 임대 뭐라고요? 자, 우리가 임대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해서 틀렸고요. 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한다. 틀렸죠? 30일 시군구청장에서. 자, 요건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나왔던 주제가 3번 지문이 29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 그러면 31회 때 나올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뭐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쭉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단계씩 더 넘어가는 구조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141페이지 이행 강제금 관련한 주제 확인해 봅니다. 바로 첫 번째, 1년에 141페이지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건 안 나와. 원칙이니까. 다만 중간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다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 시청 쟁점 안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국토부 장관 했으니까 이걸 틀리게 제가 나왔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부과 금액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 마지막 징수 나와 있죠. 해서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행하기 전에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어떻다 징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얘기가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쟁점. 그리고 자, 1번 겁나 어렵습니다. 절대 고쳐봤자 의미도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흐름상 올해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는 바로 부과 금액이 될 겁니다.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정도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등에 자
토지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답은 1번이죠.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무조건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해서 출제빈도 7년 동안 한 번인가 구성이 됐는데 무조건 시험 지문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다 오른편. 앞에 사연 보지 마 해서 이게 무조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서 자 나머지 지문 다 틀렸을 테고요. 요건 한번 간단히 또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자료 142페이지 가서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해서 외국인 등 전부가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뭐 국제연합, 유엔이 우리나라 왜 땅 사러 와? 이것도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외국 정부가 왜 기어와? 지네 땅 많은데 그래도 이 법에서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뭐라고 자세히 볼 것도 없어.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건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외국인 등만 예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출제자 의도 설명드릴까요? 외국인 등의 종류가 8개인가 9개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앞쪽 있는 애 안내 제일 뒤에 겁나 길고 복잡한 국제연합의 뭐 산하기구라든가 외국 정부라든가 이렇게 또 겁나 길게 이렇게 된 거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다 해당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문제입니다. 겁나 힘들게 하는 문제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법할 때 그런 거 있잖아. 포함한다, 해당한다, 오른편. 그거랑 같은 맥락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거부터 가볼까요? 자 먼저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인데 이건 60일이고 이런 건 숫자는 중요치 않아. 출제 포인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어떻다?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얘는 나오면 답이야. 나오면 답이 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300이었었고요. 나머지 100만 원짜리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민법 공부가 됐으면 겁나 쉽지. 상속, 법인의 합병 나오겠죠. 뭐 이런 경우 이미 경매 이미 다 취득을 해버렸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 과태료 하면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자, 계속 보여. 한국인이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다.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 허가 나와 있죠? 군문야생. 이게 옛날에는 군문야생 이런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 근데 그렇게 이제 출제했던 출제는 다 돌아가셔서 쪽팔려가지고 수준 떨어지게 이 파트에서 논의 쟁점 뭐라고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어떻다?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별로 사실 큰 쟁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어떻다?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 취득 허가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 별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 주제 주임법 하나 기다려 있나요? 그래서 자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을 해서 자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이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죠. 대항력이 발생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가지게 될 테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의 문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1번 틀린 표. 2번 지문요. 자, 뭐를 얘기고 대구 얘기는 3번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효력이 유효한 것이다. 생점 안 되고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이걸 오른편 구성을 했는데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채권에 1억으로 가지고 있다.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있었더라? 순서 다시 가겠구나. 다시 저당권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임차권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1억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고 1억을 가백에 빌려줬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증액되고 나서 지금 뭐라고요? 자, 5천만 원 추가해서 보증금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때 1억까지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지만 후순위인 5천만 원 부분은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니까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요.
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리 똑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 이건 해석하고 말고도 아니야. 자, 작년인가도 이걸 사례를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똑같다. 또 일정한 저당권 등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날짜 똑같으면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바로 저당권이 우선하게 된다. 왜? 우리가 등기법에서 공부했잖아. 저표라고 해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꼭 문제 구성할 때 양아치처럼 오후 2시에 자 오후 2시에 몰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저당권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시간은 더 늦더라도 다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 답은 4번이고요. 좀 지저분했던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상임법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해서 자 요건 틀렸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저표 있었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뭐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짬뽕을 넣고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2번 질문 임차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보증을 수령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또 됐죠.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임차인이 이 배당금 자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먼저 목적물을 낙찰받은 양수인한테 인도를 해야지 이 낙찰 받으신 분 법원에 연락을 해준다고 자 어떻게 하라고 돈 찾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 유예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1년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따져야 될 테고요. 답이 5번인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요. 자 이렇게 살펴드렸고 여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